지난 여름 8월 10일부터 종자독서 첫 번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몰입까지 2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코로나 시대 집콕을 하면서도 코로나 블루를 겪지 않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하고 같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행복해 하셔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벌써 연말인데요. 또 한 해가 가서 날만 먹는구나 하는 자조적인 감정보다는 충만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만하면 선순환인 거 맞죠? 이 책은 2007년 초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출판되고 있습니다.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고전처럼 몰입은 읽었느냐 묻곤 했는데 저는 10년 전쯤에 사서 읽고는 재미가 없어서 던져두었습니다. 책을 찾아서 펼쳐보니까 읽은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기억만 남아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재미나게 다시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종자독서 10번째 잠재의식의 힘, 그 다음에 종자독서 19번째 내내혁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재미있는 책이 되는데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읽는다면 좀 지루하게 읽혀지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몰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의 의식상태, 즉 무아지경의 상태를 일컫는데요.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경험은 잘 없죠. 화살이 명중하는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로 햇살을 모아서 종이를 태워봤던 기억 다들 있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모으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저같이 보통 사람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긴장된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몰입을 해야 하고 몰입이 왜 필요한지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몰입은 몸 운동이 아니고 생각이고 뇌 운동이잖아요. 몰입의 첫 번째는 내 생각 관찰하기입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천리 말리 떠다닙니다. 내 몸이 있는 이곳에 내 생각도 함께 있는지 늘 관찰해 보기가 몰입의 첫 번째입니다. 설거지하면서 집 청소하면서 산책하면서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생각을 함께 두면 의미가 생겨나고 가치가 생깁니다.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직장에서도 이렇게 집중을 하면 성과도 좋아질 것이고 성과가 좋아지면 출근도 즐거워지고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결국 선순환은 늘 선순환을 만들어 일을 더 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몰입 상태라 내 잠재의식을 최대한 끌어쓰는 일입니다. 인류를 바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턴, 구텐베르크,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잡스, 에디슨, 미켈란젤로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힘으로 발견한 것이지 현재의식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인류를 바꾼 힘도 결핍을 이용해 성공을 한 사람들도 다 잠재의식을 끌어쓴 결과라고 합니다. 남들 눈에 다 보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줄 아는 게 통찰이고 실력이죠. 이런 엄청난 인물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평범한 제가 경험한 몰입의 두 번째는 책 읽기였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마음먹고 책 읽기 시작한 게 이제 딱 2년째인데요. 처음에는 몰입이 안 돼서 아주 혼났습니다. 두 줄도 못 읽어서 생각이 책 밖으로 달아났으니까요. 책 읽기의 재미를 책의 내용에서보다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를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1분도 안 되던 집중이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는 즐거움, 그 작은 성취감
그렇게 인연을 보냈더니 요새는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저에게는 몰입의 즐거움입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몰입을 하는 것도 다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책 읽기 시작하고 작년 5월에 그만두었다고 하면 저는 틀림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나이 먹어서 책 읽는 거 아니야. 몰입도 안 되고 눈도 나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얻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진리더라. 그런데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제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더라. 하다 보면 몰입도 늘어나고 종자 독서 100권 정도 읽고 나면 독서의 복리 구간이 오는데 그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열리더라.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법이거든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꾸준한 훈련을 통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몰입을 해야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오늘 또 새벽같이 출근한 거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돈만 벌면 다 행복해지는 줄 알고 일제히 돈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은 200~300년 걸리는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겼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도시는 너무 발달해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옛날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행복은 커녕 모두들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하고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구독자님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하는 일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워크하드 시대에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그 시대의 최고 가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지만 요즘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싱크하드 시대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2배는 겨우 살 수 있지만 열심히 생각해서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10배는 물론 100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워크하드의 패러다임에서 싱크하드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문학은 너가 누구인가 하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야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고 방향이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면 싱크하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몰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뇌혁명을 읽을 때 뇌과학 얘기를 했는데요.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기억나시죠? 1850년도에 발표한 큰바위 얼굴이라는 미국 소설이 있는데요. 마을 뒷산의 바위에 새겨진 형상의 큰 인물이 마을에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란 소년이 바로 전설의 주인공으로 자라난다는 스토리인데요. 내 과학의 진실을 모르던 그때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상상력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랍습니다. 천재 과학자들의 위대한 업적 성취는 타고난 지적 재능보다 몰입적 사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우리들은 위대한 업적 성취를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내 생각을 통제하고 몰입을 해서 충만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2021년 1월 4일은 지금까지 읽은 책 20권에 대한 키 메시지를 들고 오겠습니다.
저도 유튜브가 처음이었고요. 구독자님들도 처음 규칙적으로 독서를 시작했을 텐데 20권까지 와주셔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새해도 좋은 책 많이 읽어서 종자 독서 100권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